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역사랑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할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부모를 어떻게 섬기고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 그런 문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가정에서의 대화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게 했어요. 우리가 잘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는 뭐냐? 대화 시에 우리가 잘 듣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더욱이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대화를 통해서 우리 가정들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대화의 문제가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배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부모님들도 대화법을 배우지 못하고, 그리고 대부분 대화법에 대해서 잘 익히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가 많은 학교를 다녔어도 이 올바른 대화가 무엇인지,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대화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대화가 메말리면은 우리의 마음도 잘 전달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대화가 부재하면은 관계도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관계가 좋다는 것은 대화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서로 간에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대화는 바로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잘 듣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잘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대화를 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대화의 형태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지적인 대화가 있고, 그리고 방어적인 대화가 있다는 겁니다. 지지적인 의사소통과 방어적 의사소통인데, 방어적 의사소통은 뭐냐? 상대방이 말할 때 내 마음을 열고 들으면은 이건 지지적인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말할 때 내가 방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찍어 누르려고 하고 약점을 찾으려고 하고 무엇인가 흠을 찾으려고 하고 관심을 갖지 않는 대화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열리지 않는 대화를 우리는 바로 방어적 의사소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독단을 이야기하고 남을 통제하고 무관심해하고 그래서 우월감을 나타나는, 이것을 어려운 말로는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요, 대화가 잘 되지 않겠죠? 상대방이 말한 것을 내가 잘 들으려고 하는데 듣지 않고 내 얘기만 하려고 주제를 자꾸 곤두세워서 그 얘기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의사가 잘 나에게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대화가 되지 않는 거. 이것이 뭐냐? 방어적 대화, 의사소통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지지적 의사소통입니다. 이것은요, 상대방이 말한 것을 열심히 잘 청취합니다. 그리고 말한 내용을 자기가 잘 수용합니다. 그것을 잘 마음속에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면서 반응해 줍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지적 의사소통, 지지적 대화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간이든 자녀들과 대화할 때 방어적으로 대화하는 것이 잘 되겠습니까? 아니면 지지적으로 대화하는 것이 잘 되겠습니까? 지지적으로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걸 정확히 내가 듣고 바로 그걸 이해한 다음에 나도 정확하게 의사를 전달해서 내 말을 표현하고, 그래서 중재적인 어떤 방안을 찾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것이 좋은 대화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대화가 어떻습니까? 대화가 정말 부부가 같이 대화하면 문제가 풀어집니까? 아니면 대화하고 나면 더 상처받습니까? 우리는 말 좀 해, 이 문제 풀어야지. 그리고 대부분 대화하고 나면요, 나중에는 싸우고 더 감정만 쌓이고 골만 깊어지고. 왜 그렇습니까? 이런 대화 자체가
잘못되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어느 학자는요 5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회유형입니다. 상대방을 자꾸만 자기 편으로 자꾸만 유도해서 그 사람을 내 편으로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의 기분만 맞춥니다. 자기 의견을 전혀 밝히지 않고 상대방 의견에 그냥 내가 그냥 맞춰주는 것이 이 회유형입니다. 두 번째는 비난형입니다. 내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쩌면 약점이 많은 사람이 그런데 열등의식이 강한 사람이 자꾸 자기의 강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비난하고 독단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를 힐난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비난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보다 나아, 내가 너보다 훨씬 더 우월해, 이걸 대화를 통해 자꾸 보여주려고 합니다. 대화는 서로 이렇게 주고받아야 되는데 자꾸만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로 비난하거나 그리고 또한 너보다 낫다는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약점을 찾다 보면 올바른 의사소통, 대화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비난형도 어렵습니다. 자, 계산형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침착하고 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거기는 감정도 들어가지 않고 단조로워요. 말하는 것도 정말 단조롭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따꿍따꿍 이야기를 잘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는 어떠한 감정이나 그리고 또한 내면에 있는 깊이 있는 것을 보이지 않고 그냥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그냥 답변만 해주는 겁니다. 무미건조해서 이 계산형도 잘 대화가 되지 않고 또 깊은 마음의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또 산만형이 있습니다. 자기가 기분 나쁘게 되는 대로 이 말 저 말 합니다. 주제가 없어요. 말하다 보면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해서 어떠한 종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치형. 그래서 대화의 주제가 뚜렷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것을 듣고 반응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뭐냐? 일치형. 우리의 가정 속에 지금 대화가 어떠냐? 여러 가지 말했는데 잘 대화가 되냐? 이걸 묻는 겁니다. 부부간에 대화가 잘 됩니까? 아유, 성가대에서 잘 된다고 나왔어요. 박수 한번 쳐줘요. 모범적인 가정이에요. 대부분의 가정에서 보면요, 부부간에 대화하고 나면 나중에 더 상처만 받았어요. 왜? 바로 같이 서로가 대화법이 틀려서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말다툼으로 끝나는 경우 왜 그렇습니까? 대화를 정말 끝까지 잘 들어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말다툼을 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은 대화하는데 장애가 뭐냐? 왜 그런 말을 안 되냐? 첫째는 남자 차이입니다. 부부간에 대화가 안 되면 왜 그렇습니까? 남자는요, 도전적입니다. 공격적이고 적극적입니다. 성취 지향적입니다. 그리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그렇죠. 뭔가 자기 명예나 성취에도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는요, 수동적이고 의존적이고 애정적이고 정서적입니다. 그리고 가정적이고 이해심이 많습니다. 남자들은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사회와 자기 성취, 그리고 목적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집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씻고 나서요, TV 보거나 신문 먼저 봅니다. 뉴스 먼저 봅니다. 왜? 자기의 관심이 다 그곳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들은, 부인들은 가정에 돌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설거지하고 밥 챙기고 자녀들 묻고 자녀들 챙깁니다. 왜? 여자들은 가정적이고 그리고 가정을 잘 돌보는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바로 말을 해도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이성적입니다. 그래서 서론불론 결론이 뚜렷합니다. 여자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하는데 서론불론 결론이 아니라 정서적입니다. 그리고 애정적입니다. 정말 내 마음을 다 쏟아놓고 바로 사랑받는다는 걸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하다 보면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나서 끝에 가서 결론이 나옵니다. 급한 남자들이 뭐라고요? 그런데 여보, 결론이 뭐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냥 말씀을 하면은 여자분들은 남편에게 이야기하는데 하루 종일 있었던 이야기를 해야 정서가 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 자기를 사랑하고 내가 의존한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정서가 풀어져야 되기 때문에 정서가 풀어질 때까지 이 말 저 말 합니다. 그러면 남편은 무슨 말 하려나 기다리다가 결론이 안 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여보, 결론이 뭐야 근데? 무슨 말 하자는 거예요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남자들은 부인이 이야기할 때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내 성질대로 결론이 안 나온다고 해서 자꾸만 독촉하지 말고 아내의 마음을 풀어줘야 됩니다. 정서가 풀려야 돼요. 그래야 잘 들어줘야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인들이 얘기할 때 끝까지 들으려고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그런 부인들은 하루 종일 있었던 얘기 1시간 하면 되냐? 안 됩니다. 남편이 바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도 좀 줄여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좀 해봐요. 줄여서 좀 하세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말고요. 그래도 남편이 뭔가 좀 나랑 차이가 있다는 걸 알고 좀 요약해서 줄여서 말하려고 노력해야 돼. 남자의 찾아. 자, 두 번째, 가정에서 어려운 게 뭐냐? 간접적인 의사소통입니다. 내가 의도한 바를 정확하게 우리는 표현을 잘하네. 특히 충청도 사람들. 그냥 넌지시 이야기합니다. 알아듣겠지. 여러분, 알아듣겠지? 못 알아듣습니다. 이게 중요한 결론입니다. 자, 부부간에도요. 나는 남편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안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부인이 분명히 표현했어. 근데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남편은 부인이 좋다는 것인지 싫다는 것인지 내가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그걸 아직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왜? 내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가 어떤 의사소통을 할 때 분명한 것은 그걸 직접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보, 내가 그렇게 하면은 내 마음이 자꾸 힘들어져요. 이게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보, 자꾸 그렇게 하면은 내가 자꾸 어려워 마음이, 이런 식으로 막 당신 하지 마 이러지 말고요, 자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부인이 싫어하는구나, 남편이 그렇게 하는 거 싫어하는구나, 이게 전달돼야 됩니다. 남자들은요, 이야기하면 지적하면요, 그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부인, 다음부터 않겠습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 있습니까? 정말 착한 분입니다. 그분은 대부분 안 해요. 그때는요 화냅니다. 그래도 중요한 건 뭡니까? 나중에요, 자기가 그 행동이 나오거나 말이 나오려고 할 때 절제가 되는 겁니다. 부인이 나를 싫어하지 않는 것을, 이 말했을 때, 이런 반응할 때 싫어했지? 왜? 그 이야기를 해줘야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그냥 간접적으로 알겠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문제는 뭐냐면요, 정확한 의사 전달이 안 되니까 부부간에도 자꾸 오해가 쌓이는 겁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도 자꾸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내 바람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그냥 당신이 잘못했어 이렇게 해줘 하지 말고 부드럽게 내 감정을 잘, 내 마음을, 생각을 실어가지고 그렇게 잘 부드럽게 표현해서 의사를 분명히 전달해 주자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지나친 일반화나 불확실한 가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겠어요. 성경이 중요한 건 뭡니까? 잘 들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 핵심은요, 잘 듣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잘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내가 그렇게 추측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거나 상대방이 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의도 때문에 할 거야, 아마 이래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야, 그런 행동했을 거야, 내가 생각한 대로 그냥 일반적으로 판단해서 내가 생각해서 그걸 규정 짓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상대방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는 부인이 그럴 줄 알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부인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런 줄 알고 내가 늘 봤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이나 불확실한 가정을 가지고 자꾸만 판단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의문이 쌓이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어떠한 상처를 받았거나 아니면 오해가 생겼을 때는 정확하게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괜히 그걸 내가 풀을 수 있으면 괜찮아요. 나는 마음이 넓어서 괜찮아. 그리고 다 잊어버렸으면 괜찮은데 마음속에 꽁 두고 있으면서 자꾸 그걸 가지고 오해하는 겁니다. 가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오해하는 거 있으면 정확하게 물어봐서 그런 의도였는지 물어보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요, 선택적 인지입니다. 자, 자기가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죠. 너희가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선택적 인지는 뭐냐?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목사님들이 가장 힘든 것이 뭔 줄 알아요?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은혜 받았대요. 그런데 수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얘기를 이제야 들으신 겁니다. 그리고는 은혜 받았답니다. 그걸 수없이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왜요? 그것은 나에게 지금 와서 와닿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부인이 남편한테 이야기한다고 해서 남편이 100% 다 들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남편이 부인에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100% 부인이 다 들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인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습니다. 내가 말한 거와는 전혀 다르게요. 남편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들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건 뭐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취향만 듣고 결론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부부간에 실컷 이야기가 나가서 나중에 결론은 다르잖아요. 왜? 말한 사람과 들은 사람이 뭔가 선택적으로 인지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부부간에 대화할 때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 의도가 무엇이냐? 그 내용을 잘 듣는 거예요. 듣기는 속해라. 성경의 결론은 잘 들으라는 거죠. 정확하게 들으라는 겁니다. 부인이 말할 때, 남편이 말할 때, 자녀가 말할 때 정확하게 들으라는 거예요. 네가 판단하고 네 생각대로, 네 가치관대로 그걸 규정짓지 말고 정확하게 그 진심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전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니 나도 거기에 대해서 내 말을 하고 반응하라는 겁니다. 따랐습니다. 듣기는 속해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라. 그렇죠. 오늘은 핵심이 뭐예요? 잘 들으라는 겁니다. 가정에 잘 듣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들어야 돼요? 그러면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이 서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요, 비언어적인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요, 말의 내용, 이 말의 내용은 전달하는 데 30%밖에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70%는 그 사람의 억양이나 말투나 표현이나 그리고 친밀감의 정도나 이런 것들입니다. 표정이나 이런 걸 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보 사랑해, 하늘 보고 합니다. 사랑한다는 내용은 전달됐어요. 근데 부인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껴질까요? 누구 사랑한다는 거 도대체? 그러겠죠. 하늘 보고 하면.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사랑한다고 했으면요, 부인을 쳐다보면서 그리고 눈도 마주쳐가면서 또 웃어가면서 다정한 표정을 짓고 이래야 정말 그런 것들이 전부 조화를 이루어야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마음에 와닿는 거죠. 그냥 말만 한다고 해서 사랑한다고 표현됩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대화 가운데 정말 이와 같이 귀 기울여 지금 잘 듣고 있고 내가 정말 그 말할 때 받아들일 자세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느냐, 상대방이 느낄 때 아, 내 말을 잘 듣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대화법이 지금 잘 됐냐 그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녀와 대화할 때 정말 진지하게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자녀들이 아, 우리 엄마 아빠 내 말 정말 잘 귀 기울여 듣고 계셔, 반응을 잘 하시네, 그렇게 느끼겠어요? 부부간에 대화할 때도 너무 가까우니까 바쁘니까 정말 그렇게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해서 진지하게 합니까? 아니면 그냥 흘러가듯이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가정에서 가깝고 친근하다 보니까 너무 흘러가는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것이 오해가 되어서 가정 내의 대화가 부재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존중받는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귀를 기울입니다. 잘 존중해 준다는 느낌이 들어요. 자녀가 이거 엄마 부릅니다. 흔히 실수하는 것은 엄마들이 바쁘니까 설거지하면서 그래 이야기해. 그리고 설거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내가 별로 귀중하지 않은가 보다. 내 말을 잘 귀 기울이지 않는구나. 마음에 상처가 생깁니다. 엄마가 정말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대화할 때 대화법을 잘 모르니까 그냥 내가 듣고는 있어요, 분명히. 그렇죠. 이야기해. 지금 듣습니다. 그런데 설거지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같이 정말 그 아이와 다정한 대화를 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어떤 걸 느껴요? 그때 느끼는 것은 엄마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사랑하지 않는구나. 상처받습니다. 엄마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아이가 상처받는 것이죠. 부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대화할 때 너희가 잘 들으라. 그것은 그냥 히어링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리스닝 하는 겁니다. 경청하고 주의 깊게 하고 말의 핵심을 파악하고 그래서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잘 들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청하고 잘 들은 태도를 가질 때 상대방이 사랑을 느끼고 자존감도 높여주고 그리고 마음도 열리는 거죠. 아, 엄마 아빠가 날 인정해 주는구나. 사랑하는구나. 나를 받아주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친밀감도 형성되는 거죠. 여러분, 대화를 잘하다 보면요, 상대방이 잘 나를 받아주는 것 같으면 굉장히 가까워집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친밀감을 가지고 자꾸 대화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만들고 우리가 대화법을 자꾸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들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상대방이 잘 듣지 않을 경우 어떨까요?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거절감 느끼고 대화가 냉랭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잘못 듣는 태도는 뭐냐? 내가 대화하면서 다른 데 신경 쓰고 다른 일 하는 겁니다. 꼭 주의하십시오. 가정에서요, 너무 우리가 바쁘고 가까우니까 여보 말해, 그냥 듣고 있어.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아니, 나는 지금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귀 기울여 듣지 않지? 이것이 자꾸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정말 진지하게 말하려고 하면 우리도 진지하게 반응해서 하던 일을 좀 멈추고 좀 귀 기울여서 좀 들어주라는 거. 이것이 뭐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럴 때 대화가 잘 되는 겁니다. 또 주의할 것은 상대방 말이 끝나기 전에 말하지 마세요. 대부분은 상대방이 말할 때 내가 무슨 대접할까? 이게 귀 기울여서 상대방 말을 의도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말할 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공격할 기회가 있으면 내가 말할 것을 막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대화를 하다 보면은 대화가 아니라 나중에 말다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말 일정량 끝나기 전에는 자꾸 말을 끊지 말라는 겁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잘 들어주세요. 아멘. 아멘 좀 해봐요. 안 하는 사람이 있네. 아멘. 끊지 마세요. 잘 들어주세요. 자, 또 짐작해서 결론 내지 마세요. 틀림없이 늘 그랬는데 이랬을 거야. 짐작하지 마세요. 그리고 확인하지 않고 야단치지 마세요. 특히 자녀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사정이 있어서 늦게 들어왔는데 부모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인도 않고 오자마자 막 뭐라고 합니다. 화를 내요. 야단을 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요, 아니 나 분명히 오늘 이유가 있었는데 이런 사정이 있었는데 엄마 아빠는 왜 그것도 안 물어봐? 그래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단치거나 교훈하기 전에, 추궁하기 전에 결론, 확인하지 않고 자꾸 추궁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또 심중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상대방이 이해하는 줄 알고 행동하지 마세요.
가장 가까운 친구들끼리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건 이제 이해하겠지 생각하니까요, 무례히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까울수록 더 예의를 갖추는 것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렇죠. 부부간에 너무 가깝기 때문에 이해하겠지 하고는 무례히 행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무시를 당한다든가, 그리고 상대방이 내가 정말 남편이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상대방이 이해한 줄 알고 자꾸 행동하지 말자는 겁니다. 어느 정도 내가 선을 그어서 예의를 갖추고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의 대화가 중요하다. 자녀를 대할 때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잘 들으라겠죠? 들어야 되냐? 우리는 상대방이 말할 때 주시하라는 겁니다. 아이가 이야기할 때 이를 멈추고 쳐다보는 겁니다. 그게 잘 듣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상대방과 눈길을 좀 마주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한 다른 일을 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듣는구나. 그리고 조금 내가 귀 기울여서 듣는 것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이 좋죠. 아니면 뒤를 젖히고 있다든가 팔짱을 끼고 있다든가 다른 데 보고 있다든가 이러면은 상대방이 이야기하면서도 굉장히 무시당한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자꾸 반응을 해야죠. 그렇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런 반응을 보여야죠. 그렇죠? 그런데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30분 동안 아무런 표정, 아무런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 남편이 듣고 있나? 그런 의문이 들어요. 다른 생각하고 있나? 그래서 그 상대방이 말할 때 관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끄덕이기도 하고, 그리고 대답도 해주고 질문도 하면서. 그래서 내가 바로 이와 같이 반응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질문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진행적 질문.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 그랬어? 말할 수 있도록. 상대방이 말할 수 있도록. 그러면요, 내 말을 잘 듣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쩌단 말이요? 그래 봐요. 그러면 말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행적 질문. 이것이. 자, 또 상대방의 말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아이들이나 상대방을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 18장 13절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고 했어요. 내가 그냥 끝까지 잘 들어주라는 겁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해도, 내 생각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도 무시하지 말고 잘 들어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분명히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때 잘 들어주는 겁니다.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또 이중적인 메시지를 잘 이해하자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어르신들이 빨리 죽어야 되는데 이게 뜻이 뭐라겠어요? 죽고 싶다는 표현이 아니라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너희들이 나한테 좀 잘못하고 있어. 내가 불편해. 그 뜻입니다. 나한테 좀 잘해. 두 번째는 뭐요? 내가 미안하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 보기 너무 미안하다. 내가 남겨준 것도 없고 잘해준 것이 없는데 자녀들아, 내가 정말 미안한 것이 있다.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돌보는 거 보니까 고맙고 미안하다. 이 표현이요. 빨리 죽어야지. 이게 이중적 메시지, 이중 메시지. 남편이 뭘 하고 있는데 부인이 여보 좀 도와줘 그랬어요. 남편들은 자기가 하던 일 잘 안 끝이잖아요. 자기 일만 하고 있으니까 아내가 한참 몇 분 부터가 안 되니까 알았어, 나 혼자 할 테니까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랬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요, 그날 저녁 못 먹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요?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건 뭐예요? 나 화났으니까 빨리 도와줘. 그 뜻이죠. 이중적 메시지입니다. 성경은요, 잠언 20장 14절에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한다 했어요. 왜 좋지 못하다, 물건이 나쁘다고 왜 그렇습니까? 물건 좀 깎아달라는 겁니다.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는 좋다고 한답니다. 물건 잘 샀다고 합니다. 왜 그래요? 이중적인 메시지. 우리가 상대방이 이야기한 정확한 의도를 잘 듣자고 합니다. 또 상대방이 말한 것에 대해서 명확한 의사를 확인하거나 내가 들은 것을 확인하거나 요약하면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대화가 안 되냐? 선택적인 내
바로 인지를 합니다. 내가 상대방이 말하는 걸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깊은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이 말한 것을 가끔 요약하는 겁니다. 당신이 이런 이야기지,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지, 이런 걸 요구하는 거지, 이걸 확인할 중간중간 하는 겁니다. 이게 대화를 잘하는 겁니다. 상담 기법에 보면요, 바로 같이 늘 의사를 확실히 확인하는 겁니다. 요약해서 듣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그 사람 이야기하는 걸 듣는 것이 중요해요. 잘 들으려면요, 상대방 말한 것을 가끔 요약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진행하면요, 우리가 잘 대화, 그 사람이 이야기한 걸 잘 들을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잘 듣자. 따랐습니다. 잘 듣자. 아멘. 가정에서 잘 들어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말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꾸 당신이 잘못했어, 네가 잘못해, 이 표현 쓰지 마세요. 그것은 상대방을 바로 어렵게 만들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겁니다. 아이가 늦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늦게 들어온 거에 대해서 왜 부모님 화가 났어요? 걱정돼서 화가 난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걱정돼서 지금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밤늦게 들어오면 부모님은 아이가 들어 걱정됐으면 안아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뭐부터 해요? 화부터 냅니다. 왜? 걱정돼서 화가 나는 거예요. 연락 않는 것이 바로 화가 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는 분명히 늦게 들어온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화내면요, 아이가 또 상처받습니다. 왜? 아빠는 물어보지도 않고 사정도 안 듣고 화부터 내. 나 이유가 있었는데.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예요? 유메시지는요, 너 이렇게 늦게 돌아왔어, 일찍 돌아와야지. 화내는 것이 유메시지. 네가 잘못했어. 그리고 아이 메시지는 뭐냐? 이런 표현입니다. 아이야, 네가 늦게 들어오니까 아빠가 걱정이 돼.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해. 그래서 네가 아무 연락 없이 이렇게 늦게 들어오면은 엄마 아빠 잠도 못 자고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네가 잘못한 거야. 다음부터 늦으면 전화도 해야 되고 일찍 들어와야 돼. 이게 뭐냐? 내 감정과 마음을 표현해줘서 그 사람 느끼게 하는 것이 아이 메시지입니다. 따랐습니다. 내 감정과 마음을 표현해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상대방이 느끼고 자기가 고칠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남편이 매일 저녁 술만 먹고 들어와요. 아내가 화났어요. 어느 날 들어왔을 때, 여보, 당신 매일 술 먹고 와요. 그리고 화를 냈어요. 그럼 그 남편이, 여보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을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까? 남편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편에게 왜 지금 술 먹지 말라고 해요?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 가정의 기둥인데, 남편이 만일 병들어서 일찍 죽으면요, 자기도 그렇고 자녀들도 얼마나 어려워집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지금 가정을 생각하고 남편 생각하면, 건강 생각하면 걱정되는 겁니다. 걱정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지 마 라고 하지 말고, 그건 유메시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보, 당신이 매일 술 먹으면 걱정해야 돼. 당신이 우리 가정 기둥이잖아. 당신 병들어서 쓰러지면 우리 다 불쌍한 사람 되는 거야. 당신 술 좀 절제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요? 내 마음과 내 감정을 표현해 주는 것이, 상대방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이 메시지. 따랐습니다. 내 마음과 감정을 표현하자. 아멘. 그래서 우리는 대화할 때 뭐예요? 대부분 상대방에 대해서 너 잘못했어, 이거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표현보다는 내가 느끼는 감정, 내 생각을 실어서 말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야 돼. 따라서입니다. 칭찬과 격려를 하자. 아멘. 칭찬하고 격려하면 특별히 자녀들 더 잘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부부간에 하지 말을, 이혼할 거야, 당신하고 못 살겠어요,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좀 해봐요. 아멘해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나 죽을 거야, 여보 이혼해. 이게 그냥 처음에는 감정 때문에 했어도요, 이것이 자꾸 하면요, 그것이 내 귀에 들리고요, 내 마음에 새겨지고 내 영혼에 새겨지는 겁니다. 나를 움직이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극단적인 말들을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분해야 됩니다. 아무리 감정에서도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면 안 돼요. 그 선 넘지 말자는 겁니다. 또 규정 짓는 거, 언제나 항상 늘 밤낮 이런 것들. 당신은 항상 그래. 아니요, 자주는 했어도 항상은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상대가 들을 때는 자기는 자주 했어도 가끔 했다고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그게요. 그렇죠? 늘, 항상, 밤낮, 언제나 이런 규정 짓는 말을 하지 말자. 또 하나는 내가 다짐하는 격한 감정, 절대로 다시는 죽어도 도저히 아니 내일 또 할 거예요, 그렇게. 그런 말 쓰지 마세요. 나는 절대로 다시는 이런 표현 쓰지 마세요. 그렇죠? 우리가 대화할 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모욕하는 문제. 상대방 부모님에 대해나 형제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분의 단점에 대해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건 결정적인 것은 이야기만 안 됩니다. 그렇죠? 대화할 때 그 사람이 어떠한 상처를 남길 수 있는 신체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은 절대 꺼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화 시에 우리가 칭찬과 격려는 하되 그분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자. 아멘. 따라습니다. 잘 들읍시다. 할렐루야. 자, 이제 10가지를 저희들이 읽고 마칠 텐데요. 오늘 주제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잘 들읍시다. 가정에서 부부간에도 잘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귀 기울여 잘 듣고요. 듣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요, 너희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 더디하라 했어요. 중요한 것은 잘 듣는 것이 성경의 대화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래서 잘 들으려고 해야 돼요. 진심이 무엇인지, 말하려고 하는데 무엇인지, 상대방에게 잘 귀 기울여 들으면 그분 자존감도 살고, 그리고 친밀감도 생기고, 그리고 또한 인격도 서로 세워지고 너무 좋은 관계가 돼요. 그래서 잘 듣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10가지 대화법. 성경은 넣지 않았는데 이것만 읽습니다. 자, 시작. 들을 준비를 하고 상대방의 말을 끝나기 전에 대답하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들을 준비하고 상대방 말을 끝나기 전에 말하지 마세요. 자, 두 번째, 시작. 말하기를 더디하고 먼저 생각하며 서둘러 말하지 아니한다. 아멘. 자꾸 내가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말다툼이 되는 겁니다. 끝까지 들어요. 그냥 인내심까지 듣고, 아, 이런 이야기 하는구나. 내가 할 얘기는 정확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 말한 거에 대해 이해한 거에 대해서 나는 이 정도까지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가능합니다. 서로 이게 대화가 됩니다. 세 번째, 시작.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한다. 아멘. 상대방의 수준에 맞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것까지만 해야지 너무 무례한 것을 요구하면 또 못하는 거죠. 그래서 대화는 그렇게 해야 돼요. 네 번째, 시작. 진실을 말하되 언제나 사랑 안에서 말한다. 사실을 불편해 말하지 않는다. 아멘.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자꾸 거짓을 이야기하거나 부풀려게 해서는 안 돼요. 그냥 우리는요, 대화는 진실, 내가 알고 있는 진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진실도 잘못될 수가 있어요. 잘못 이해한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때는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대화도 한번 나오잖아요. 그렇죠? 말은 뭐요? 자꾸 감정 상한다고 부풀려 이야기하지 말고 진실만 말하세요. 정확히 말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시작. 말다툼을 버리지 않는다. 다투지 않고도 의견을 달리할 수 있다. 아멘. 자, 말다툼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전에 오늘 권사님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 부부가 성질이 급합니다.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딸이 어느 날 그 엄마한테 그랬답니다. 엄마, 아빠, 왜 이렇게 엄마, 아빠는 말할 때마다 싸워? 그랬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다 다혈질이라서 평상시 대화가 싸우는 겁니다. 말다투며.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매일 싸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만 그 권사님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네가 싸우는 거 안 봐서 그렇지 우리는 대화하는 거야. 그랬답니다. 이분들의 대화는 뭐예요? 그냥 말다툼의 수준이요. 그냥 한마디 하면 내 말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그게 딸이 볼 때는 말다툼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가정의 대화는 뭐예요? 말다툼의 수준입니다. 상대방 말하는 것을 진심으로 다 듣고 내 이야기를 하고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하고 또 상대이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말, 이래서 정말 다투다 보면 나중에는 서로 감정이 상해서요 풀려갔다가 더 오해가 쌓입니다. 말다툼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다툼 하지 말고 내가 내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대화를. 특히 남자분들 대화하세요. 대화. 알았죠? 대화를 끝까지 진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6번째 시작. 화를 내면서 대꾸하지 않는다.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꾸한다. 아멘. 성내기를 더디하라겠어요. 여러분 대화할 때 절대 화내지 마세요. 화내면 지는 겁니다. 화내면 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화는 끝까지 화내지 말고 하지 마세요. 7번째 시작. 잘못을 했으면 인정하고 용서를 빈다. 상대가 잘못을 고백하면 용서한다고 말한다. 반드시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언급하지 않는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요 대화하면요 기분 나쁘면 30년 전 문제부터 다 끄집어냅니다. 이건 뭐예요? 보따리를 말할 때마다 푸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감정만 쌓이는 겁니다. 이전에 내가 이야기해서 분명히 잘못했다고 시인을 했던 부분은 내 마음속에 그것이 지워지지 않았어도 언급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대화법입니다. 왜? 그분이 잘못됐다고 언급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그것이 기억나서 상처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대방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그건 언급하지 않는 겁니다. 왜? 이전에 풀었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요 바로 어떤 상처받고 아픔이 있으면 말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그동안 참아서 그랬지 시집 올 때 말이야 이러고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했던 얘기 다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결국은 감정만 쌓여요. 그러니까 이전에 풀었던 문제는 언급하지 말고 대화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핵심이 무엇이냐? 내가 오늘 풀려고 한 것이 무엇이냐? 그 주제만 가지고 이야기해야 돼요. 자꾸 끌어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자, 8번째. 자, 시작. 잔소리를 하지 않는다. 죄송합니다. 이게 어르신들 앞에서 주변에서 저한테도요. 저한테도 요즘은 조금 잔소리가 늘었대요. 연세가 드시면은 어른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제 어른들이 교훈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말이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줄이자. 자, 그 다음 9번째 시작. 상대를 책망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 오히려 회복시키려고 격려한다. 아멘. 가정에서 특별히 비판하거나 그래서 공격하지 마세요. 그래서 회복시키려고 하고. 자, 10번째 시작. 누가 말로 공격하거나 비판하거나 책망하면 똑같이 대꾸하지 않는다. 아멘. 똑같이 공격하는 게 대꾸하면요 다툼이 됩니다. 그냥 내가 피하세요. 피하세요. 그래서 정말 다툼이 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받아쳐서 이야기하면 그것이 말 싸움으로 변집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좋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공격하거나 비판하면요 책망을 똑같이 대꾸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잘 들읍시다. 아멘. 가정에서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부부간에 대화하거나 아니면 자녀와 대화하거든 주변 사람과 대화할 때 중요한 것은 잘 들어야 돼요. 귀 기울여서 잘 들어서 가정에 화목한 가정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잘 듣게 해 주옵소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귀 기울여 경청하게 도와주시고 이 잘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도와주시고 하나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회복되며 주님의 사랑이 온전해지는 믿음의 가정 되도록 내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